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30대 여성 한 씨.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남편은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한 씨의 직장과 수입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남편의 태도를 견딜 수 없었던 한 씨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별거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했지만 갈등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한 지 3년 후 한 씨는 전 남편이 자신과 별거하던 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씨는 전 남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데에는 분명히 자신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며 시세 차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은 별거 중 분양을 받은 것이고 분양 대금도 혼자 부담했다며 한 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한 씨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으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내용은요. 이 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인데 결혼한 이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네, 뭐 지금 기승전 받지만 돈 분양권 문제지만 먼저 사람을 봐야 합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친구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한 3년 정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 한 3년이 지난 이제 어찌 보면 요즘에 우리가 뭐 돌싱남, 돌싱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성분의 입장이에요. 결혼 전에는 이 예비 남편이 너무 완벽해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좋은 아들이고요. 좋은 오빠였고 그리고 직장에선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다 남자들은 안에서와 밖에서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여성 입장에서는 당신은 굉장히 이 매너 있고 젠틀한 남자니까 우리 가사분담합시다 그랬더니 가사분담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이 여성도 이 맞벌이였거든요. 그런데 당신 얼마나 번다고 그런 직장을 다니느냐. 직장 때려치우고 집안에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어라.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급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남자의 본색을 알게 된 건 어쩌면 다행이야.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혼을 고민하면서 갈등은 깊어갔습니다. 네. 참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악화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갈등만 이제 지속되다 보면 결국 이제 이혼을 가게 되는데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예, 둘이 더 이상 뭐 대화가 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은 고성이 오가고 너무나 큰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현명한 판단을 한 게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싸우는 것보다는 잠시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하고 떨어져 살면서 같이 부부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여성은 점점 내가 이 남자와 진짜 못 살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아이가 없었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워낙 결혼 기간이 짧았고 게다가 1년은 별거를 했기 때문에 딱히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둘이 살면서 돈 관리를 각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는 아무 갈등이 없었고 이혼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둘은 살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혼한 거네요. 잘했네요. 그냥 이혼 딱 하고 뭐 재산 문제 어떤 갈등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 이렇게 잘 지내다가 3년 정도 이혼하고 이제 3년 전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돼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성분은 이제 아마 이혼하고 나서 직장 다니고 뭐 공부하고 취미 생활하느라고 바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잊어버렸겠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신경 쓸 필요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게 문제예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어떤 분이 한 번 와가지고 지인입니다. 야, 너 전에 살던 네 남편 집에를 내가 갔다 왔는데 최근에 아주 뭐 이 물 좋은 그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새 집에 입주를 했다는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근데 그게 언제 받은 건데 그랬더니 이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별거하고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거는
부부인 조건으로 해서 됐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시세 차익도 2억도 넘고 한다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보통 이제 아파트 청약 통장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입 시점부터 봤을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리가 오늘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 예.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데 그럼 이제 곰곰이 과거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신혼초로 돌아가 보니까 자, 내 집 마련해야지 부부가 결혼을 했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 하나는 가져야 되겠네. 그런데 이 남편이 청약 통장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 불입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200만 원 더 넣어서 300만 원 채우자.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시에서 85제곱미터, 이게 한 25평형쯤 됩니다. 이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300만 원 이상이 그 안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더 채워서 3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건 부부가 합작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남편은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당첨이 덜컥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남편은 계약금도 자기 돈으로, 중도금도 자기 돈으로 다 냈고 다만 이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청약 통장 만들고 그 역할에 일정 부분 있는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이건 자신 명의로 분양받았고 돈도 내가 다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 2억 정도 된다. 이 2억에 관한 네. 부분인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 청약 분양권이 당첨된 것 자체가 신혼부부 특례니 뭐니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된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무엇보다 통장 명의는 남편 거지만 200만 원 추후에 집어넣은 건 부부의 공동 재산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재산이 함께 들어갔고 그러니 그 시세 차익에 대한 혜택은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아내의 주장인가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1번 일단 이 통장 명의 내 거였었고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처음에 200만 원 들어간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중도금, 계약금 등등등 다 내가 한 거고 아내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 거다. 쌍방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30대 여성의 궁금증을 저희가 아주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고 오겠습니다. 자, 궁금증 첫 번째입니다.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재산 분할이 될까요?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오늘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 분할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다 됩니다.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면. 즉 뭐 주택이나 아니면 기타 그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현금, 주식 또는 대여금, 채권, 뭐 재산상의 권리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권리들은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권리건 재산권이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그 요건,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해서 정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대상인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본다는데 답을 아직 안 주셨는데 네. 거의 재산 분할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예. 그러니까 숙려 기간인데 어쨌든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한 와중에 이 당첨이 당첨됐습니다. 된 겁니다. 당첨된 네. 거죠. 예. 그래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인데 일방의 명의로 돼 있을 때 그 재산만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파탄이 되고 별거 상태에서 일방이 취득한 거면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별거라고 언제 파탄이 되는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아니라 그러면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이 당시에 보면 이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숙려기간이. 이미 이제 이혼의 어떤 그 절차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요. 네. 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미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이제 그 요건. 청약 통장에 청약 예금을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입금 예금을 넣는 것은 사실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물인 청약 통장의 결과물인 이제 분양권 예. 이거는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혼한 지 3년 후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혼 소송을 거치거나 아니면 협의 이혼할 때 그 당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 됐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시효가 지났군요, 그러면. 뭐 시효라고 할 수도 있고 제척 기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부분이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이혼이면 협의이혼 시부터 2년, 재판 이혼이면 재판 확정된 데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렸죠. 3년 이후에 알았던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어떤 연유든 그 기간이 흘러가 버리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이건 각하가 됩니다. 아예 뭐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이혼 청구를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고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두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이제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의 요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고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인을 했다가 이혼한 경우에 다시 또 재혼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후에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할 수도 있고 여러 그 신분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양측 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의 기여한 것을 되찾을 수 있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정의 회복도 중요한데 이걸 무한정으로 기간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생성된 그런 새로운 신분관계와 경제적인 상황에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한을 둔 거고 그 부분은 현재 문제가 없다는 그런 법적인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중에 궁금증은 뭐냐면 아마 이제 또 알아본 것 같아요. 오늘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권 그 분양권 당첨을 아예 무효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무효화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못 받으면 남편도 못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상 이혼이든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것 중이라도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럼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당첨권을 분양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일 수는 없고요. 만약 그걸 속이고 이혼을 하고 부부가 아닌데 혼인 중인 상황이 아닌데 속이고 위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분양권을 받았다면 이 여성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좀 오늘 딱 정리가 되는 거네. 지금 이혼 소송 중에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어떤 이익,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당첨된 그 분양권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